프랑스 혁명은 서양사, 더 나아가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상 한 편에 프랑스 혁명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프랑스 혁명의 큰 줄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프랑스 혁명을 다루기 전에 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 혁명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우리 역시도 2017년에 촛불혁명을 이뤄냈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서양의 역사 속에는 3대 시민혁명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들의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혁명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volution은 천문학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설이라는 책에서부터 자연과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는 천체, 즉 행성들의 순환이나 회전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혁명이라는 자연적인 법칙으로의 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주이자 이론가였던 그 장자크 루소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린다고 서술했습니다. 결국 혁명은 자연법에 의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또 천체의 순환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혁명도 불가항력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일례로 1789년 7월 14일 민중들이 바스티유를 함락했다는 보고를 받은 루이 16세는 이것은 반란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르앙쿠르 공작은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르앙쿠르 공작은 민중들이 일으킨 사건을 반란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원인을 다 다루기에는 이 영상이 짧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루이 16세는 1774년에 2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사람이 한 국가를 책임지는 수장이 된 거죠. 루이 16세가 왕위에 올랐을 무렵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200년간 이어져 온 절대왕정이라는 시스템이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또한 식민지 개척과 전쟁으로 인해서 과도한 빚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게다가 연이은 흉작으로 식량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1789년 혁명 이전까지 생필품의 가격이 무려 45%나 급등할 정도였으니까요. 흔히 우리는 루이 16세와 또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궁전의 생활비는 정부 지출의 5%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정부 지출의 4분의 1은 군대 유지비와 정쟁 비용이었습니다. 18세기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의 시대였기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전쟁 비용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프랑스가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었습니다. 이는 성직자와 귀족 등 특권 계층의 면세 특권 때문에 그랬는데요. 성직자와 귀족은 농민들에 비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고 농민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루이 16세가 무능력한 왕으로 비춰질 때가 많은데 사실 그는 나름대로의 개혁 군주였어요. 프랑스의 재정위기와 그 제3신분들에게 과중한 세금의 구조를 해결하고자 면세특권을 지닌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당연히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절대왕정의 재정위기를 이용해서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싶어 했고 루이 16세에게 삼부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해요. 삼부회는 귀족, 성직자, 평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 의제에 대해 토론을 했던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었고 루이 16세는 자신의 개혁안이 모두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1614년 이래로 100여 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 삼부회의 소집에 동의하게 됩니다. 귀족들은 삼부회에서 입헌정부와 같은 왕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려고 했으나 삼부회를 기다렸던 것은 귀족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제3신분들은 이 삼부회의 개최 소식을 듣고 베르사유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왕과 귀족 그리고 성직자는 증오와 불신의 대상이었고요. 심지어 1789년 CAS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팜플렛을 통해서 제3신분만을 진정한 국민으로 국민의 범주에 귀족을 배제시키기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삼부회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죠. 삼부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제1신부는 300명, 제2신부는 291명, 제3신부는 610명으로 제3신분의 인원이 사실 가장 많았어요. 그러나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때 신분별로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고 평민들은 당연히 머릿수대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부회가 아닌 국민의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평민들의 요구에 놀란 귀족들은 삼부회를 열어달라고 했던 기존의 태도를 바꿔 루이 16세에게 이번에는 삼부회를 해산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귀족들의 압력을 받은 루이 16세는 회의장을 폐쇄시켰고 평민들의 대표들은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테니스 코트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평민들의 요구에 위협을 느낀 귀족들과 루이 16세는 평민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약 18,000명의 군대를 동원했고요. 또 무력으로 평민들을 진압할 것이라는 이 소식이 평민들에게도 전해지자 위협을 느낀 평민들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함락시킵니다. 바스티유가 평민들에 의해 함락됐다는 소식은 곧바로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지방의 곳곳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평민들의 실력 행사에 놀란 귀족과 루이 16세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의회에 참여해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군주제를 여전히 지지하는 귀족들은 단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았고 중도의 입장을 취했던 평원파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주들이 주축이 된 지롱드파가 왼쪽에 앉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의회 연단을 중심으로 당파별로 자리를 앉는 관습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귀족들은 사회의 급변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원했고, 평민이 주축이 된 좌파는 보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그들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입헌군 주제를 채택합니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동양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서양에서도 왕이라는 것은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역사였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왕을 폐위시킨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롱드파 안에서도 왕의 폐위와 공화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는 바렌 사건으로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바렌 사건은 루이 16세가 프랑스를 떠나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정이었던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가려다가 발각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과 왕당파는 힘을 잃게 되었고, 좀 더 급진적인 좌파인 자코뱅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코뱅파는 국민공회를 열어 왕정을 폐지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 루이 16세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국민의회 시절에는 좌측에 앉았던 지롱드파가 이번에는 우측에 앉게 되고, 새로운 좌파인 이 자코뱅파가 좌측에 앉게 됩니다. 이렇듯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롱드파는 루이 16세의 처형만큼은 피하려고 했지만, 자코뱅파는 루이 16세를 결국 단두대에 세웠고, 루이 16세를 처형함으로써 절대왕정 그리고 구체제에 대한 종식을 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루이 16세를 처형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럽의 왕들은 대프랑스 동맹을 맺었고,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치닫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압축할 수가 없어서 먼저 큰 흐름들만 이야기해드렸어요. 중간중간 빠진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역사 ASMR에서 제대로 다뤄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